네, 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었냐요? 라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는 1도 모르지만 선생님 채널 구독하며 조금씩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찰이 9회짜리인데, 자, 9회. 자, 유찰이 9회나 되었답니다. 자, 9회짜리인데, 2018년, 10370 구미공단 파라디아인데, 이건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었는가? 자, 이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 파라디아라는 아파트네요. 백구동 501호. 백구동 501호. 토지 면적은 대지권 7.3평, 건물 면적 17.17평짜리 토지와 건물 일괄매가, 소유자는 주 누구누구, 채무자는 주 누구누구. 아마 법인 소유의 어떤 자산인데, 그가 채권자 100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1억 1900인데 6%까지 유찰돼서 686만 원입니다. 보면 지금 감정가에서 계속 유찰돼 가지고 지금 한 번 누가 낙찰 받았습니다. 4,800 정도의 40%의 낙찰을 받았다가, 자,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하고 또 유찰됐습니다. 또 이렇게 유찰돼서 지금 현재 686만 원까지 떨어졌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유찰됐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임차권 설정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17일 날 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소유권 이후에 첫 번째 권리입니다. 이것이 100 누구누구. 자,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죠. 보시면 2018년 2월 1일 날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100 누구누구가 1억 4,500. 임차권. 자,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고, 돈을 안 주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되고 모두 다 말소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돈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인수된다. 자, 이 1억 4,500이 인수되기 때문에 유찰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경매란 무엇이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 경매, 법원 경매 또는 온비드 공매. 자, 이 공매는 소유권의 강제적 이전입니다. 이 강제로 변경해버린다. 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A라는 소유권을 B라는 사람한테 강제로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A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 경제적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A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된 이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 임차권, 임차권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점유권. 이 소유권에 기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딸려 있는데, 이 소유권이 강제로 A에서 B로 가다 보니까 미처 A가 이것을 정리하고 그럴 시간도 없는 겁니다. 법적인 그런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A에서 B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말소 기준이 되는 그 권리가 있으면 이 권리 이후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소멸시켜버리고 넘긴다. 그런데 그 권리 이유가 아닌 그보다 더 선순위로 있는 권리가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은 임차권이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 기준보다 후순위는 모두 다 없애는데 그보다 선순위가 있다면, 자, 그것이 임차권이라면 이것은 인수된다.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얽히고 얽혀있는 분쟁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약속된 대로 오지 않는다. 자, 이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들이 7명이 있고, 그리고 줘야 될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 채무자와 소유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한 배를 탄 것이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법원에 신청을 한 거고, 법원이 이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때 이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권리 관계를 법으로 정리해 놓고 어떤 것은 소멸시키고 어떤 것은 인수시키고 어떤 것은 돈을 주고 어떤 것은 줄 수 없고 이것이 경매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통 뭐 2순위 채권자보다 뭐 대부분 못 받죠. 1순위 채권자만 겨우 받아내거나 아니면 2순위 채권자 조금 받거나 뭐 그 실무상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때 이 점유자는 무엇이냐는 거죠. 이 점유자가 1채권자가 될 수도 있죠. 1채권자. 그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인 거죠.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점유도 하고 있고. 자, 이 낙찰자가 이것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법으로 이런 내부적인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해놓은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 이것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시장 매물 상태입니다. 갑자기 왜 매물을 보느냐? 이 시세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시세가 1억 2,400, 뭐 1억 2,300, 뭐 9,900도 있고 1억 1,000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거래를 보시면 9,600, 9,300, 9천만 원, 뭐 중반대 거래가 됐죠. 그리고 이것은 2015년 그 임차권이 설정된 당시의 매매가입니다. 보시면 1억 5천, 뭐 1억 4천 후반, 1억 5천 9백. 자, 이 임차권이 1억 4천 5백입니다. 자, 이 전세 보증금 이것이 설정될 당시의 실거래가 매매는 1억 5천 후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9년은 지금 현재 9천만 원대입니다. 매매가가. 그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권리 분석 제가 요약한 겁니다. 자, 보시면 세입자가 있습니다. 100 누구. 자, 이것이 주거용 전부에 대해서 이 사람이 1억 4,500만 원에 2015년 4월 17일 전입하고 2015년 4월 17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가 있고 경매 신청한 사람이죠. 자, 여기 등기 현황입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뭐가 1억 5천에 매매를 해서 1억 4,500에 전세를 놨습니다. 500만 원 주고 집을 산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1억 5천 주고 산 집에 1억 4,500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 집의 시세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해보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전세가를 높게 주고 들어간 세입자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1억 4,500 여기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위입니다. 대출은 없네요. 선순위. 그래서 인수가 되는 것이다. 소멸 기준은 이 강제경매 등기가 됩니다. 이것이. 자, 이 이후에 낙찰을 받으면 없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인수된다. 사실상 이 집은 이 세입자의 집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1억 4,500인데 시세는 9,500이다. 지금 현재 최저가는 뭐 6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집을 낙찰 받아야 될 사람은 결국은 이 세입자가 이 돈을 받을 채권자, 1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점유자다. 자, 이 사람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은 아직 안 됐지만 사실상 이 세입자가 가져가야 될 집입니다. 누가 이 1억 4,500을 내주면서 저 집을 가져가겠습니까? 시세는 9천만 원 중반인데 결국은 세입자의 집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저렇게 유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경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무료로 수업한 우리 그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한 그 권리 분석 내용에 관련된 수업 자료가 유튜브에 있을 것입니다. 자, 찾아서 그걸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꾸준한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